안녕하세요, 머니 다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무선 통신 제품 제조하면서 어떤 과정으로 인해 이 제품이 출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보다는 통신 장비이면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을 만들려면 처음엔 모두 똑같겠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며 이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고 경쟁은 어떻게 되고 내가 얼마만큼 판매에서 마진을 챙길 수 있는지 이런 아이디어 및 시장 조사에 대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처음에는 디자인을 하고요. 디자인을 한 다음에 우리는 기구 설계, 시제품 제작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부터 먼저 완성을 하자는 개념인 거죠. 기구 설계, 시제품 제작이 어떤 말인지 좀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개발했던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말 그대로 이 겉에 있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구 설계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 몇 센치 몇 센치 이런 것들 안테나를 어디다 배치하고 버튼 구멍을 어떻게 낼 것이며 어떤 결합 방식을 할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도면을 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추후에 이제 목업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금형까지 하게 되는데 금액대는 보통 기구 설계가 최하가 200부터 시작이 200부터 아주 간단한 것도요. 여기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하겠죠. 저는 수천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에 가깝습니다. 저희 제품이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수억 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1억 미만에는 기구 설계까지는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구 설계를 한 거를 가지고 바로 금형 작업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오차 범위가 있을 때 수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수정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금형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시제품 제작, 저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목업이라는 워킹 목업이라고 하거든요. 워킹 목업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금형 설계로 넘어가지 절대로 바로 금형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단순한 제품이라도 목업을 해야 되고 화장품이나 이런 수치상의 예민함이 별로 필요 없는 간단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도 많이 활용합니다. 3D 프린터.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것도 장점이고 저렴한 것도 장점이에요. 하지만 워킹 목업처럼 좀 디테일함은 좀 부족하다. 하지만 저렴하고 빠르다. 그리고 이런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무료로도 가능한 곳이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댓글로 알려드릴 수도 있고 알려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지원해주는 기간 그리고 해당되는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괜히 실수로 댓글을 남겼다가 여러분들이 헛고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댓글은 좀 신중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제품 제작까지 완성이 되면 혹은 시제품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금형 개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제품 제작하는 데까지만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2달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기획한 거에서 생각이 자꾸 바뀌거든요. 보통은 시제품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적인 업무도 같이 하게 되면 총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 금형 설계는 어떤 거냐?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딱딱한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이런 PCB 같은 거를 여기 보면 여기 부품 배치하고 이런 거 있죠. 안테나 달고 여기 블루투스 안테나 이런 안테나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며 PCB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 설계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윈도우 10을 깔잖아요.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이 PCB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간단하게 펌웨어라고도 얘기 많이 하고요. 펌웨어는 가장 밑에 단계에 일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켜지고 앱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펌웨어, 좀 더 크게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는 곳을 컨택을 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끼리 분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가운데서 대표님들은 이 내용들에 대한 조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나 못하겠다라고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이런 하드웨어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부품 배치에 대한 변화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금령 개발을 시작할 거예요. 금령 개발은 하드웨어 개발이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이 금령이라는 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물론 개발비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하는 그 하드웨어 개발비 있죠. 하드웨어 개발비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요. 이 금령만. 그래서 금령 개발을 할 때는 보통 한 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 하나를 한 벌이라고 표현해요. 한 벌. 요것도 한 벌. 저희 같은 경우는 상판, 하판이 있으니까 두 벌이겠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LED가 있고 버튼이 있어요. 한 벌 한 벌, 여기 LED와 버튼까지 해서 두 벌 두 벌, 총 네 벌이에요. 옷도 아닌데 벌로 표현하더라고요. 요런 좀 디테일을 요구하는 금형이 보통 아주 저렴한데 견적받았을 때는 한 400까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보통 여기서 한 750 정도가 평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요 정도를 구현할 때 나오는 비용이에요. 이 스마트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화장품 케이스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품 케이스처럼 굉장히 간단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후반? 넉넉하게 한 2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간단한 금형 같은 경우는. 200 정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LED나 버튼 같이 이렇게 작은 것들은 한 150 정도만 해도 금형 개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형이라는 게 이런 엄청난 큰 쇳덩어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모양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재료를 넣으면 사출물이 땅 나와요. 요런 그 쇳덩어리를 깎아서 이 사출물을 만들 수 있는 철판떼기를 만드는 게 금형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형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업체 선택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 금형 개발을 기구 설계까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기구 설계까지 같이 하는 데는, 기구 설계는 빼고, 그러면 이 금형 개발과 사출을 같이 하는 업체를 찾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금형이라는 게 물론 변화가 절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닳거나 손상이 되거나 내가 예측했던 사이즈와 조금 맞지 않을 때 수정 작업을 거치면 이 사출집에서 금형집으로 전달하고 또 다시 왔다가 이 시간만 해도 또 엄청나게 걸려요. 물론 업체 두 군데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거리가 한 1, 2km 밖에 안 된다,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은 하는 데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형 개발까지 완료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다 끝나면 일단은 간단하게 제품이 나온 거죠. 거의 출시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제품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다 끝나면, 물론 제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단순하게 뭐라고 하죠? 그냥 PCB도 없고 배터리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제품들은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통신 단말기라서 통신사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되고, 전자제품이라서 KC 인증 받아야 되고, 배터리도 제가 직접 원하는 사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인증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정부 규제가 엄청나게 빡센 제품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KC 인증을 총 3개 받았어요. KC 인증 총 3개. 한 개는 제가 이미지를 못 찾아서 지금 못 넣었고요. 이게 이제 저희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허가서들 4개가 있더라고요. 와, 이거 서류 작성하는 데만 수백 장을 작성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벤처기업 인증서, 그리고 특허 2개, 상표 등록권 2개, 이거는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기술 담당자가 와서 이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재무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좀 빡세게 했지만 모든 제품들이 그렇진 않아요. 저는 통신 제품이고 정부 규제를 받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고, 보통은 요 KC 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제품 안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다,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다고 하면 안전 인증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 인증. 근데 이 배터리 자체가 KC 인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좀 간단하게는 끝나요. 거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 받아도 되고요. KC 인증만 되어 있는 배터리를 쓴다고 하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끝나는데, 가능하면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는 작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들은 요거 좀 짚고 넘어야겠구나. 배터리는 일단 가장 게
리튬 폴리머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물론 정식 명칭은 아닌데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이렇게 검색을 해야 구별이 돼요.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사이즈도 엄청 많아요, 종류가. 근데 100% 중국이 만들어요, 중국. 우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처럼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이게 18650이라는 배터리예요. 요거는 삼성과 LG가 만들어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장점, 사이즈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량률은 감안하셔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는 좀 다르고요. 근데 이 중국에서 배터리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자들이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역이 저는 최소 10년 이상 된 기업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KC 인증된 배터리가 많은 중국 업체를 선정하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안해서 중국에 직접 공장을 방문해서 공장이 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저 중국어 못하는데도요. 가면 다 돼요. 아참, 그리고 뭐 저렴한 것도 있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이제 한두 개씩 못 사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가 한 2,000개에서 한 3,000개 정도. 그러니까 용량이 너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최소 발주량을 한 3,000개 정도는 부르고요. 뭐 용량이 좀 큰 것들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한 2,000개 단위로도 생산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저조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에 대한 재고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고요. 18650 배터리의 장점은 삼성, LG가 만드니까 일단은 안정적이고, 성능 면에서는 장점은 그냥 좋다. 성능이 좋다. 이게 답니다.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사이즈가 이거 하나예요. 18650. 18650이라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그러니까 18mm, 65mm. 이게 두께가 18mm, 이렇게 65mm.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대신 용량을 키우고 싶으면은 이렇게 두 개 붙이면 돼요. 더 키우고 싶다? 또 붙이면 돼요.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붙여서 전기차 배터리로도 쓰더라고요. 가격은 좀 비싼 편이에요. 다만 한 개씩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고 부담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에 크게 예민하지 않은 업체들은 18650 배터리 굉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제품을 양산을 해야 되겠죠. 각종 인증이 다 끝나면 양산을 하는데 양산 일단 팔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진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제품 양산을 시켜놓으면 보통 2달 정도는 걸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냐면 부품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넘어와요. 중국에서. 근데 이게 짧게는 한 달도 걸리는데 제일 길게 걸리는 게 한 2달 정도 걸리고요. 뭐 중국 충절이나 이런 거 끼면은 한 달씩 막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명절 기간 잘 고려하셔서 주문하셔야 되고요. 이게 제품이 양산되는 동안 뭐 제조사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뭐 설명서가 있을 것이고, 설명서, 뭐 제품 박스, 카탈로그, 뭐 홈페이지, 그리고 소셜, 뭐 오픈마켓, 입점. 능력 있으시면은 뭐 대형몰도 추천드리는데, 대형몰은 저 같은 경우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직 회사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 건지 제품 특성상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제품이 거기 해당 판매 불가 상품이라고 일단은 들었어요. 저는 대형몰은 대형몰이 GS몰, 롯데몰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는 저희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양산할 때 제품을 당장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 이런 것들 충분히 두셔가지고 제품이 양산이 끝나면은 그래도 테스트는 해봐야죠. 테스트는 KC 인증 받을 때부터 하겠지만 양산 끝난 양산품도 테스트를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를 하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도 9월 달에 오픈했어요. 아직 몇 달 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처음에 시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영상을 찍은 게 대출 받는 방법을 설명드린 이유가, 제발 사업을 지인들 돈 빌려서, 부모님 돈 빌려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대출 받는 방법부터 설명드린 거였고요. 될 수 있으면 저금리, 장기간으로 쓸 수 있는 자금들로만 빌려서 사업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또 몇 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